곧 있으면 아이들 여름방학이 시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마트에 가면 알록달록한 색깔의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혹시 아이들 물놀이 용품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기준이라고 하면 실용성일 수도 있고 또는 브랜드 네임, 가격, 아이들의 기호 정말 다양한 기준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엄마들이 기준에서 보면 실용성이라든가 아이의 기호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아이들 물놀이 용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안전성이에요. 2015년도 한국소비자연맹 자료를 살펴보면요. 어린이 유아용 풀에 관한 가격 및 품질 비교 정보를 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3세에서 4세의 어린이들의 물놀이 용품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8개 제품 중에서 1개 제품, 가소제인 프탈레이트류 중에 DIMP 물질이라는 게 16.8% 검출된 사례가 있어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이들 물놀이 용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입이나 손으로 많이 장시간을 갖고 놀 수 있기 때문에 놀면서 그런 유해 화학 물질이 아이들 입속이나 몸속으로 들어갈 위험이 높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같은 해 2015년도 자료에서 보면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자료인데요. 여름철 생활용품 289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보면 공기주입 보트와 수영복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서 공기주입 보트, 몸체와 바닥의 흰색 원단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178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동용 수영복 제품에서도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검출된 제품들의 경우에는 제품들을 회수하거나 리콜 명령을 받아서 이제 유통이 금지 조치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프탈레이트 가소제라는 물질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프탈레이트 가소제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플라스틱 제품, 일반 우리가 자주 쓰는 빨대라든가 아이들 장난감, 인형, 그리고 플라스틱 식기까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쓰는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이 프탈레이트라고 하면 플라스틱을 좀 말랑말랑하게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가소제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프탈레이트가 도대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냐? 가장 핵심이기는 한데요. 프탈레이트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보통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하죠.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이 물질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염이라든지 습진이라든지 알레르기, 소화성 비만이라든지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태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주 무서운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런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이 과연 어떻게 들어있느냐, 이런 물놀이 용품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마트에 가서 물놀이 용품을 사실 때 뒷면을 보시면 그 뒷면에 친절하게 써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 표시가 있거나 조금 더 사람들이 모르게 DHP, DIMP, BBP, DNOP라든지 정말 많은 프탈레이트류의 물질들의 이름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몇 프로가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제품도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다고 써있으면 우리는 그 물질을 안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안전한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왕구에 관련된 안전 규제 기준을 살펴보면요.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 기준이라고 하고요. 왕구의 안전 확인 기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프탈레이트 물질이 그 제품의 함유량이 총합이 0.1%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경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점이 뭐냐면 0.1% 초과된 제품은 그렇게 써 있는데 0.1% 이하의 제품들은 써 있을까요, 여러분? 0.1% 이하의 그런 제품들은 표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선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 성인과 다르게 한창 성장하는 나이이고 특히 아까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이 제가 내분비계 물질이고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아이들이 장기간 예를 들어 물놀이 용품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씩 갖고 놀기도 하고 자라나면서 이거를 계속 매해 여름철마다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장기간 사용 시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인보다 더 민감 계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영향이 클 수도 있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점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0.1% 넘는 제품들은 안 쓰면 되고 안 사면 되고 그럼 그 0.1% 이하인 제품들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 물놀이 용품 똑똑하게 안전하게 구매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보다 제품을 사러 가셨을 때 제품 뒷면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품 뒷면에 재질이라든가 성분 표시 같은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외에도 국내 제품인 경우에는 K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혹시 이제 수입 제품인 경우에는 CE마크라고 유럽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K마크와 CE마크를 확인하셨으면 생산자나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조국이라든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물놀이 용품에서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된 물질들인 경우에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중국의 저가의 제품일 확률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럼 세 번째, 그럼 그런 기준들을 다 확인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혹시 사러 가셨는데 튜브라든가 물놀이용 공에서 심하게 유난히 냄새가 많이 난다던가 유난히 색깔이 반짝거리던가 이런 물질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걸 뭐 확실하게 객관적인 자료로 이게 프탈레이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프탈레이트류가 많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걸 샀다. 정말 우리 집에 물놀이용 튜브도 많고 공도 많고 이렇게 많은데 이미 산 제품들은 그럼 불안해서 어쩌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인터넷에서 세이프티 코리아라고 치시면 거기에 아이들 관련된 이런 물놀이 용품, 그 다음에 아이들 관련된 장난감, 정말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들이 뭐냐? 바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제조사나 제조국이나 이런 것들로 아니면 그 제품 이름으로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이 돼서 문제가 된 제품들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아 이게 리콜 조치됐구나 아니면 판매 중지됐구나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안전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 장마철 필수품 비옷과 장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